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재명을 직접 접촉했는데 사퇴 의사는 1도 없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고 하더라. 이 말은 이재명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직접 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김규환 논설실장의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촉한 결과 추가 영장이 오더라도 나갈 생각도 없고 사퇴할 의사도 1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언론에서 대표직 사퇴 검토한다, 언제쯤 한다, 원내대표 경선을 보고 나서 한다 등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 대해 한 10명 가까이 만났다고 그러더라라며 만났는데 이분들이 유감이신 게 뭐냐 하면 실제 만나서 한 대화 내용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 다르게 얘기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한 이재명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김 실장은 이 대표가 당 장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 당직 인사를 2명을 했는데 윤리심판원장의 경기도 수원에서 오랜 변호사 활동을 했던 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유철한 변호사가 윤리심판원장을 맡았고 공직자평가위원장이라는 당직이 있는데 그것도 송기도 전북대 교수가 맡았다. 이분은 친명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다.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천심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당직을 조용히 다 해놨고 이미 공천기획단 준비까지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파문과 오늘부터 이재명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표직 사퇴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죠. 이 같은 김규환 논설실장의 발언이 이슈가 되자 일단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고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전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결심을 한 바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부결된 체포동의안 여파로 이재명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중론인데 오히려 이재명과 대화를 나눴다는 김규환 논설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 장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윤리심판원장과 공직자평가위원장 이 두 자리에 친명 인사를 앉혀놨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자리가 공천심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 두 자리 말고도 관련 당직을 조용히 다 해놨고 이미 공천기획단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민주당 내 친명계 대 비명계 갈등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룰은 총선 1년 전에 확정이 되는데 다음 달 그러니까 4월이 기한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 정치혁신위원회가 그 키를 쥐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여러 가지 의제를 제안하거나 공천의 기초를 만들면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통상 이 자리는 외부 인사들을 앉혀놨지만 현재 위원장은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자, 아마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총선 또는 공천과 관련해 관련 당직을 조용히 다 해놨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가 공천룰을 친명계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한 달만 더 유지한다 하더라도 혁신위를 통한 공천의 기본 룰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재명이 그 이전에 물러난다면 당장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꾸려지게 되고 총선 공천룰 논의는 잠시 멈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후에 비대위는 차기 전당대회 준비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내년 총선 공천룰은 차기 지도부 구성 후에 논의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민주당의 공천룰이 확정되는 다음 달까지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혹여나 민주당 공천룰이 확정되기 전 3월이나 4월 초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면 가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까지 열면서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법 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 의원들이 뭉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추후 이재명의 거취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총선의 기본 룰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이 공천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셈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재명의 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소한 친명계에게 유리한 공천 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테고요. 자, 이런 배경에 CBS 논설위원회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밖에도 다음 달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원내대표 선거 역시 굉장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5월에 치러야 할 원내대표 선거가 4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 폭발할 것이고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3월 한 달간 민주당의 지지율도 계파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비명계에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며 이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라면서 아우성이고, 반면 친명계는 비교적 잘 나오는 여론조사를 들이대면서 지지율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여파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자,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9%,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무당층은 27%, 정의당 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6%포인트 폭락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인 1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0%를 밑돈 건 작년 6월 말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39%, 민주당 21%로 나타나 그야말로 민주당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34%에서 금주 21%로 무려 13%포인트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승부처인 대전, 세종, 충청 지지율도 전주 32%에서 금주 27%로 5%포인트나 빠지면서 36%를 기록한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9%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또한 연령별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인데요. 20대 지지율이 전주 30%에서 금주 25%로 낮아지면서 국민의힘에 추월당했고 30대 지지율도 35에서 27로 급락하면서 30% 선이 붕괴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철옹성이었던 40대의 경우 49%에서 39%로 10%포인트 급락하며 40% 선이 붕괴돼 민주당의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친명계가 강공을 선택했다면 그 동력을 여론의 지지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행사에 앞서 당 지지율 분석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당 지지율 하락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였다고 하는데요. 여론을 신경 쓰고 있고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일종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중 이재명 또는 친명계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결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또다시 추가 하락해 20% 유지도 위태로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물론 대선이 한참 남은 현재 시점에서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굳게 믿고 있는 친명계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재명에 대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지난해 6월 27%, 지난해 11월 23%에 이어 또다시 추가 하락하면서 20%도 위협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주당 또는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압도적이다, 절대적이다라는 그간의 인식이 깨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짐이 감지되고 이재명이 기소와 재판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 이 조사에서 이재명은 완전히 사라지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